세균성 방광염은 볼 때 물 많이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과민성 방광염이신 분들은 초음파 보면 뭐가 달라요? 벽 자체가 얇아. 자궁 벽이 얇은 거예요, 그냥? 우리 방광 초음파 볼 때 선생님들은 맨날 방광염 있는 사람들만 봐서 이렇게 소시지가 졸퉁졸퉁한 네. 자궁 방광벽만 보지. 네. 그 벽이 아니라 그냥 과민성 방광염인 사람들은 난소 혹처럼 얇은 물홍만 보여. 그게 방광이야. 원래 방광 모양. 깨끗한 동그라미만 보이거든? 그거는 세균성 방광염이 아니거든. 염증 검사를 했을 때 소변에서 염증이 안 빠지면 과민성 방광인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 초음파를 봤어. 벽도 얇아. 그러면 이제 말을 하지. 이거는 지금 세균성 방광염이 아니라 방광이 예민해지신 거다. 제일 복잡한 게 혼합돼 있는 거야. 혼합돼 있는 거야. 두 개 같이 온 사람? 두 개 같이 오는 사람들. 과민성 방광도 있는데 방광염까지 온 사람들이지. 그건 초음파로 그럼 어떻게 봐요? 그거는 일단 처음에는 뚱뚱한 소시지처럼 보여. 어.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나중에 다 낳고 나서 방광이 얇은 모양이 돼도 잔뇨감이랑 그 야간뇨를 계속 호소해. 그래서 약을 바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약은 2달 이상 먹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지. 그러니까 혼합된 게 힘들어. 그때는 이제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세균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예민해진 걸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근데 이거 과정을 끝까지 잘 참는 분들이 드물어. 도중에 딴 병원 가서 다시 진단을 받거나 다른 약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은 세균 먼저 잡고 방광이 예민한 걸 잡아야 된다를 이해를 하시면 꾸준히 오시지. 방광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만성이 되면요,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간질성 방광염은 뭐냐면은 벽이 만성적으로 헐어버린 거야. 방광을 코팅하고 있는 벽 자체가 다 깨졌다고 보면 돼. 항생제도 안 듣고 통증은 계속되고 막 괴로움은 계속돼. 그래서 요새는 방광에다 직접 주입하는 약도 나왔어. 남자보다 여자가 방광염이 더 잘 걸리는 것 같은데. 여자는 일단 요도하고 질이 너무 가깝고 질염이 방광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방광염 걸리신 좀 폐경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나한테 와서 남편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왜요? 자기가 관계하고 방광염 걸린 거라고. 건조증이 생기면 관계를 하고 나면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질염이 생겼다가 방광염으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빨간 날 지나고 나면은 배뇨통으로 오시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대부분 빨간 날 관계하고 오시는 분들이야. 그리고서는 나한테 이제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하지. 그래서 나는 아니 환자분 오히려 이거는 관계를 좀 자주 하셔야 덜 걸리는 병이다. 그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막 얘기해 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아. 질건조증이나 그렇게 생기는 방광염은 성생활이 오히려 활발해야 좀 덜 걸리는 병입니다. 소변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봐야 정상이에요? 보통 6에서 7회. 그거보다 많으면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적으면은 방광염 걸리기가 쉬워지지. 요가 정체돼 있으니까. 방광은 계속 흐르는 물로 헹궈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정체되면은 보여서 균이 생기기가 쉬워. 근데 요새 현대인들이 6에서 7회가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커피, 음료수 섭취가 너무 많아요. 식사 대신으로 먹기도 하고 그 음료수 섭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물만 꾸준히 마셔서 하루에 6번 소변 보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고, 커피를 많이 마셔서 한 10번 이상 화장실 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을 못 참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은 방광염이 생겼을 땐 카페인도 좀 줄이고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이 방광을 헹궈내는 작업도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몸은 항상 똑같은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가 커피나 단 음료로 끈적끈적해지면 또 물을 땡겨요. 물을 많이 마시겠죠? 그럼 또 다시 화장실을 가겠죠? 음료를 많이 마셔서 피를 맑게 하려는 항상성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내가 소변 보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물 외에 다른 음료수 마시는 게 얼마나 있냐랑, 중요한 거는 밤에 소변 보러 몇 번이나 깨느냐 여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대로 배변이 되는 분들은 진짜로 잠에 확 들면은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거든요. 근데 야간뇨가 생겨가지고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 분은 소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문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를 먹고 화장실 가는 거랑 물 먹고 화장실 가는 건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큰 차이는 혈액의 정도예요. 카페인이나 당분이 들어가서 이제 다른 성분이 들어간 피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고 보면 되고요. 점성이 있는 혈액으로 변한다고 보면 돼요. 이 점성 있는 혈액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끈적끈적한 혈액은 덩어리가 돼서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요걸 막기 위해서 몸에서는 피를 다시 맑게 하려고 물을 자꾸 땡기게 만들어요. 목이 마르게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 커피를 드시면 악순환이 되겠죠. 저도 그래요. 나 화장실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알지. 스트레스 때문에 커피를 끊을 수가 없어.
근데 물 마시는 거 제가 옛날에 인터넷 쳐보다가 물 대체가 안 되는 차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옥수수 수염차랑 그럼 그런 것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걔는 수분을 날려버려. 보리차 되는데 옥수수 수염차 안 된다? 걔는 그래서 탈수를 옛날에- 유발해. 하여튼 그런 차들이 있어. 옥수수 수염차 대표적으로 안 돼. 옥수수 수염차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마시면 탈수를 더 가중시켜. 결명자도 물 대체가 안 된다고 어. 해가지고 먹다 말았거든요. 그냥 물 마시는 게 나아. 보리차가 유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대체가 되고 나머지는 웬만한 거 안 돼. 근데 여름에 방광염이 더 잘 걸려요? 그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름에 질염 잘 생기잖아. 덥고 습하니까. 맞아요. 방광염도 많이 생기겠지.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거 해결 방법은 뭐다? 제모다 라고 얘기해야지. 다시 항상 이럴 때 말을 하는 게 있지. 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뭐다? 제모. 그렇지. 제모를 하면 한 방에 해결되지. 질염도 해결되고 방광염도 해결이 되고 덥고 맞아요. 땀 차는 거 예방되고. 제모를 하십시오. 진짜 한 번 하고 나면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일단 여름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염 방광염이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습하지 않게 외음부랑 방광, 요도 쪽을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변을 참지 말고, 제가 말했죠, 방광은 늘 흐르는 물로 세척하듯이 헹궈지는 게 중요하다고. 물은 고이면은 뭐든지 세균이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이제 소변을 너무 찬 채로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자꾸 비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꽉 끼는 옷 피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꽉 껴서 땀이 차기 시작하면은 뭐 질염이나 방광염이나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심한 분들은 집에서는 그냥 통치마 입고 속옷 벗고 이렇게 통풍을 좀 시키시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